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사랑방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자식을 갑작스럽게 잃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조차 하기 싫으시죠? 그런데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오갈 곳 없는 사위까지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이분이 목격한 장면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62세 되신 김명숙 씨입니다. 남편분은 64세이시고요. 두 분은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사시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명숙 씨 부부에게는 소중한 외동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혜. 32살이었죠. 지혜 씨는 어릴 때부터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학 졸업 후에도 매달 용돈을 드리곤 했대요. 엄마, 아빠, 제가 크면 꼭 우리 집 사드릴게요. 전세 사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지혜 씨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집을 사드리는 게 평생의 꿈이었대요. 그런 지혜 씨가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박준호 씨 당시 32살이었고요.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혼자 힘으로 대학을 나오고 취업해서 자립한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더욱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혜 씨와 준호 씨는 서로를 정말 아꼈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명숙 씨 부부를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명절에는 준호 씨가 직접 차례 음식까지 준비했대요. 우리 사위 정말 착하지? 우리 딸이 복 받았어. 명숙 씨는 그렇게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젊은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씨는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기 위해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지난해 3월 15일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파란불이었죠. 그런데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가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지혜 씨는 10m 넘게 튕겨나갔습니다. 119가 급히 출동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 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준호 씨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안 돼. 제발. 준호 씨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명숙 씨 부부도 곧 도착했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이. 명숙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남편도 주저앉아 통곡했죠. 32년을 키운 딸이었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효심 깊던 딸. 아직 꽃다운 나이에 이제 막 행복을 찾은 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3일 내내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만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지혜야, 미안해. 내가 그날 데리러 갈걸. 미안해. 준호 씨는 자책했습니다. 그날 지혜 씨가 오빠 오늘 데리러 와줄래? 했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했던 겁니다. 만약 그때 데리러 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명숙 씨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혜, 집 사준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가 집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는 내가 필요해.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온 가족이 눈물바다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 씨 부부는 딸의 방을 그대로 두고 매일 그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모든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여인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죠. 장인어른 장모님. 준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혼집에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숙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지혜와 함께 살던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요. 지혜 생각이 너무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당분간은 고시원이라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명숙 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부모님도 없는 사이가 고시원에 들어간다고? 우리 딸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고시원에서 혼자 살아간다고? 준호야. 명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안 될까? 방 하나 비어 있잖아. 지혜 방이. 그러자 남편이 눈을 부릅뜨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우리 딸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라도 챙겨줘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래도 남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겠어?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결국 남편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야, 우리 집에 와. 혼자 있지 마. 준호 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명숙 씨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준호 씨도 승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준호 씨는 명숙 씨네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날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딸이 없는 빈자리. 그 빈자리를 사위가 채우고 있다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이사 온 첫날 밤. 명숙 씨는 딸의 방. 이제는 준호 씨의 방이 된 그곳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섰습니다. 방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준호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숙 씨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만큼이나 힘들구나.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겠구나.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출근합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맞아. 저 사람도 언젠가는 재혼할 텐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이 마이너스. 초반 3개월 마이너스 조심스러운 동거. 처음 3개월은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 씨는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씻고 출근할 때는 꼭 인사를 드렸죠. 퇴근 후에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가끔 명숙 씨가 준호야, 밥 먹어 하고 부르면 그제야 나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있었다면 시끌벅적해서 식탁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비누자 하나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잘 먹었습니다. 준호 씨는 식사 후 설거지까지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참 착하긴 하네요. 착하긴. 겉으로만 그런 거겠지. 남편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퇴근길에 과일을 사왔습니다. 장모님이 사과 좋아하신다고 지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명숙 씨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딸이 생각나서였죠. 고마워 준호야.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또 어느 날은 명숙 씨가 허리가 아파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준호 씨가 약국에 가서 파스를 사왔습니다. 장모님 이거 붙이세요. 제가 붙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남편의 마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긴 하네. 그리고 3개월이 지날 무렵 2-3 후반 3개월 마이너스 가족처럼 어느덧 준호 씨가 함께 산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법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함께 TV를 보며 대화도 나누게 되었죠.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준호 씨가 회사 이야기를 하면 명숙 씨 부부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준호 씨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장인어른 이 선반 좀 이상한데 제가 고쳐드릴까요? 오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네, 공구만 있으면 됩니다. 준호 씨는 뚝딱뚝딱 선반을 고치고 싱크대 배수구도 뚫어주고 형광등도 갈아 끼워줬습니다. 우리 사이 솜씨 좋은데 당신 이거 봐요. 명숙 씨가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제법인데. 또 어느 날은 명숙 씨가 장을 보러 가려는데 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같이 갈게요. 짐 들어드릴게요. 괜찮아 준호야. 쉬어. 아닙니다. 운동도 될 겸 같이 가겠습니다. 마트에서 준호 씨는 묵직한 쌀 한 포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역시 젊은이는 달라. 나는 이제 이런 것도 못 들어. 명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딸의 49제도 함께 지냈고 100일도 함께 보냈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 준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지혜 사진에 저를 올렸습니다. 지혜야,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명숙 씨 부부도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세 사람은 점점 더 끈끈한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저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되네. 명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복 받았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명숙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 씨의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하지? 명숙 씨는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알아. 나도 빨리 그러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준호 씨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곧 말할게. 약속해. 명숙 씨의 가슴이 털렁했습니다. 설마 여자? 그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벌써? 우리 딸 죽은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명숙 씨는 자신을 달랬습니다. 아니야. 준호가 그럴 리 없어. 회사 동료일 거야. 그냥 업무 얘기겠지. 명숙 씨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에 점점 잦아지는 이상한 행동. 그 후로 명숙 씨는 준호 씨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말에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장모님, 오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아, 그냥 친구 좀 만나고요. 준호 씨는 얼버무렸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거의 집에 있었는데 요즘은 토요일이면 꼭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또 하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는 준호 씨가 새 셔츠를 입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준호야, 그 셔츠 새로 산 거야? 아네, 회사에서 미팅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셔츠는 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과는 달랐죠. 그리고 향수. 어느 날부터 준호 씨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향수 같은 거 안 뿌리던 사람이었는데 준호야, 향수 뿌렸어. 아네, 회사에서 선물 받은 거 써봤어요. 준호 씨는 약간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명숙 씨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휴대폰. 준호 씨는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요즘은 항상 뒤집어서 놓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했죠. 잠깐만요, 장모님. 그리고 방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명숙 씨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3-3. 장모의 마음. 명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자꾸 어디 나가고 전화도 몰래 하고. 그리고 옷도 새로 사 입고.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설마 여자 생긴 거 아냐? 그러게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 죽은 지 겨우 6개월인데 벌써?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준호도 아직 전잖아요. 평생 혼자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긴 하지. 하지만 최소한의 애는 있어야지. 우리한테 말이라도 하든가.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몰래 여자 만나. 그게 말이 돼. 일단 조금 더 지켜봐요. 확실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며칠 후 3-4 결정적 순간을 목격하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명숙 씨와 남편은 TV를 보다가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2시가 넘어서도 준호 씨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죠. 그때였습니다. 준호 씨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명숙 씨는 무심코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구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 여자였습니다. 준호 씨와 그 여자는 차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게, 저게 뭐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호 씨도 차에서 내려서 여자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서류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그걸 받아들고 준호 씨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준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다가 고개를 들어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명숙 씨는 황급히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불쌍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명숙 씨는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말해야지. 명숙 씨는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하지만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명숙 씨는 식탁에 앉아 준호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장모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명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준호 씨를 흘깃흘깃 쳐다봤습니다. 어제 회식 어땠어? 명숙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네, 괜찮았습니다. 늦게 들어왔더라. 네, 2차까지 가느라. 그래. 명숙 씨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없어. 빨리 출근 준비해. 명숙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근하고 나서 명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제가 봤어요. 뭘? 준호가 여자랑 차에 있는 걸 봤어요.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명숙 씨는 어젯밤에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당장 내쫓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 무덤에 침 뱉는 거야. 죽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 명숙 씨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확인? 뭘 확인해? 당신이 직접 본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이 새벽에 회사 동료를 태워다 줘. 말이 돼.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직접 물어봐요. 제대로 추궁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만약 진짜 여자 만나고 있는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할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주 내내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준호 씨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밥 먹어요. 네.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명숙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는 준호 씨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준호 씨는 또 방에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화요일 준호 씨는 퇴근이 평소보다 이 시간 늦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아,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수요일 준호 씨는 또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재킷이었죠. 목요일 밤 준호 씨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명숙 씨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습니다. 명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 씨. 명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준호야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준호 씨였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장모님.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요.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준호, 남자답게 솔직하게 말해봐.
장인어른, 요즘 여자 만나고 있지? 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딸 죽은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명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이게 뭐야? 장모님, 저는 준호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장 나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준호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제발. 설명. 뭘 설명해? 우리가 다 봤어. 저, 사실은. 준호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사실, 저 6개월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명숙 씨와 남편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네.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명숙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하세요? 무슨 말? 지혜는 항상 말했어요.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싶다고. 전세 사는 게 불편하시니까 꼭 내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다고. 명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혜는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부모님 집 계약금으로요. 뭐라고? 지혜가 죽기 전에 저한테 통장을 하나 보여줬어요. 거기에 1,5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준호 씨는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지혜는 그렇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2년만 더 열심히 모으면 우리 부모님께 집 사드릴 수 있어. 작은 집이라도 괜찮아. 내 집에서 편하게 사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런데 준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명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지혜의 마지막 소원을 꼭 이뤄드려야겠다고. 준호야. 그래서 6개월 전부터 미친 듯이 일했어요. 회사 끝나면 대리운전, 주말에는 배달, 틈나면 번역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준호 씨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통장을 펼쳐보니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대리운전 수입, 배달 수입, 번역 수입. 그리고 잔액은 3,800만 원. 저는 지혜가 모은 1,500만 원에 제가 모은 2,300만 원을 보탰어요. 총 3,800만 원입니다. 명숙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에 계약했어요. 계약? 네. 은평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요. 전용 면적 59일. 매매가 1억 8천만 원인데 제가 계약금 3,800만 원 넣고 은행 대출 1억 원 받고 나머지는 제가 5년 안에 갚기로 했어요. 준호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명의는 김명수. 바로 장모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제야 해드리네요. 지혜는 2년 안에 하고 싶어 했는데 저는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럼 저번에 차에 태웠던 여자는?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아,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잔금 치르는 날이었어요. 저녁 늦게 은행 일 끝나고 부동산에서 최종 서류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님을 태워다 드렸어요. 늦은 시간이라. 그리고 새 옷이랑 향수는 은행에서 대출 면담할 때 입으려고 샀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향수는 면접 준비하듯이 뿌렸어요. 명숙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주말마다 나간 건? 배달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보러 다녔고요. 모든 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수상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깜짝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말씀드리면 말리실 것 같아서.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 실패하면 장인어른, 장모님만 실망시킬 것 같아서. 아이고. 명숙 씨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해했는데.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했구나.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준호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게 새집 열쇠예요. 작은 열쇠 2개가 준호 씨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 가시면 돼요. 제가 이삿짐센터 다 알아봤어요. 명숙 씨는 열쇠를 받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이건 지혜의 꿈이었어요. 저는 그냥 지혜의 마지막 소원을 이룬 것뿐이에요. 준호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는 정말 효녀였어요. 항상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명숙 씨는 멈춰 섰습니다. 현관 정면 벽에 지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었죠. 이건 제가 미리 와서 걸어뒀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4식구가 함께 살 집이에요. 지혜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명숙 씨는 지혜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지혜야,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선물을 남겨줬구나. 명숙 씨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준호 씨가 2분 옆에 섰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분을 평생 모실 거예요. 제게는 2분이 부모님이시니까요. 준호야, 지혜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제가 지킬게요. 그게 지혜가 원하는 일이니까요. 남편이 준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거실에는 4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사진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사연자 김명숙 씨가 보내온 후속 사연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지혜가 선물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준호는 여전히 효자예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인사하고 퇴근하면 저녁 준비를 도와줘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가끔은 외식도 해요. 대출금은 준호가 매달 꼬박꼬박 갚고 있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준호는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지혜와의 약속이라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준호를 의심하고 심지어 내쫓으려고까지 했잖아요. 만약 그때 준호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쫓아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사람을 외모나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소통이요. 저는 준호가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이라면요. 의심하기 전에 대화를 먼저 하세요. 물어보세요. 소통하세요. 저는 준호를 6개월이나 지켜봤지만 결국 오해였어요. 그리고 그 오해가 준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준호는 제 사위가 아니라 제 아들이에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숨은 천사가 있을지 몰라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감동과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대화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주변에도 준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묵묵히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고마워해 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